자, 3주차 워크북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이제 마그마의 생성이랑 그 다음에 이제 화성암의 어떤 구성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강조했던 부분은 마그마가 형성되는 그 용융점 그래프랑 지온 분포, 요 그래프가 통째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여러분들 문제 푸시는 데 너무 수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꼭 이 내용 보고 꼭 손으로 한번 그려보시고 워크북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입니다. 자, SiO2 함량과 결정의 크기에 관한 게 이제 가에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각 화성암이 생기는 위치를 이제 표시를 한 거네요. 자, 우선은 이 SiO2 함량이 뭐랑 관련이 있었냐면은 또 유색 광물의 함량이랑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iO2의 함량이 적을수록 유색 광물의 함량이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꾸로 유색 광물 SiO2 함량이 많을수록 거꾸로 유색 광물 함량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SiO2가 적을수록 유색 광물이 많으면 어떤 게 많다 그랬죠? 그렇죠. 하, 해, 마. 그다음에 적을 때는 낙, 시. 이렇게 세 개의 성분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Y축을 보시게 되면 이제 결정의 크기가 나타나 있는데, 자, 결정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마그마의 냉각 속도에 따라서 이 광물들이 크는 속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래서 결정 크기가 작을수록 냉각 속도가 빨랐다라는 걸 의미하고, 결정 크기가 클수록 냉각 속도가 느렸다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정 크기가 작을수록 어린 시기다 그래가지고 세립질이라고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결정 크기가 클수록 조립질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얼핏 봤을 때 상대적으로 냉각 속도가 느린 기역 부분에서 이제 B 화성암이 생길 거고, 거꾸로 이제 대기에 의해서 빠르게 냉각되는, 즉 결정의 크기가 작은 이제 암석은 여기 니은에서는 A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결정했다? 결정의 크기를 가지고 결정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게 되면은 암석이 생성될 당시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B가 더 빨랐냐라고 물어보는데, 냉각 속도가 빠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결정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 크기는 큰 B가 더 오른 냉각 속도가 느려질 거고요. 자, 나머지 니은 디귿은 이제 저희가 이제 나에 이제 표시된 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문제 풀어보면 되는데, 자, A의 생성치는 니은이냐? 맞죠? 자, 반려암이 우선은, 자, 우리 조립질 암석에는 세립질 암석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조립질 암석에는 반려암, 섬로감, 화강암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반려암은 조립질이면서 SiO2 함량이 낮은 친구를 의미하는 거죠. 자, B 보세요. SiO2 함량 높고 조립질이니까 이 친구는 반려암이 아니라 굳이 꼽자면 화강암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은 니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그림은 화성암 A, B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돼 있고, A와 B는 각각 반려암, 유문암 중 하나다라고 돼 있네요. 자, 우선 A 같은 경우에는 SiO2 함량이 높고, 그 다음에 광물의 결정 크기가 작은 수식에 속해요. 자, 모르겠으면은 열심히 요 화성암 이름 써보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 외워집니다. 자, 지금 보면은 SiO2 함량이 높고 이쪽 둘 중 하나겠죠. 자, 근데 결정 크기가 작다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유문함에 해당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A는 유문함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B는 남은 반려함이 되겠네요. 자, 이거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A 유문함이다 맞고, 자, 암석의 생성 깊이는 굳이 저걸 우리가 따지지 않았더라도 광물의 결정 크기를 가지고 저희가 정할 수 있었어요. 자, 근데 광물의 결정 크기가 지금 누가 더 컸냐면은 B가 더 컸기 때문에 생성 깊이도 B가 더 깊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다라고 볼 수 있고, 디귿 암성을 구성하는 유색 광물의 함량은 B보다 A가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유색 광물의 함량은 뭐랑 반비례입니까? 그렇죠. SiO2 함량이랑 반비례 관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iO2 함량이 적은 놈을 고르면 되는 거죠. 자, B보다
죄송합니다. A가 더 유색 광물 함량이 SiO2 함량이 더 많기 때문에 거꾸로 유색 광물 함량은 더 적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A가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옆에처럼 그냥 단순하게 결정 크기를 이제 어떤 그래프 혹은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조립질이냐 세립질이냐를 이런 식으로 사진으로 따져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보이죠? 자, 눈에 일단 이 광물 알록달록 뭔가 검고 하얗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광물의 알갱이들이 해당이 되는 건데 이런 알갱이들이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조립질이다라고 볼 수 있고 거꾸로 이 암석들 즉 광물들이 잘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왼쪽에 있는 눈처럼 뭔가 그냥 맨탕으로 어떤 이런 그림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세립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 친구가 세립질,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조립질이고 요 분류 기준은 뭐에 해당을 하냐면 바로 광물의 크기에 비유를 할 수 있더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게 되면은 어두운 색 광물의 함량은 기억에 해당하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진을 잘 보세요. 자, 어두운 색 광물의 함량이라는 거는 저희가 다른 말로 바꿨으면은 유색 광물의 함량인 겁니다. 자, 근데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밑에 적다라고 돼 있는 게 지금 오히려 더 까맣죠? 그렇기 때문에 유색 광물의 함량이 아니라 오히려 이 친구는 SiO2의 함량이면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이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 니은은 저희가 위에 이제 표를 해석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알갱이의 크기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립질에 해당하고 B 같은 경우는 조립질에 해당을 하죠. 그럼 누가 더 천천히 냉각돼서 만들어진 겁니까? 그렇죠. 광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큰 놈인 조립질이 더 천천히 냉각이 된 놈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B가 더 천천히 냉각됐다라고 바꿔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그마의 어떤 형성에 관련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이게 이 원본 데이터가 반드시 모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기억부터 보시게 되면은 그 전에 자료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멘털 물질에 물이 들어가면서 즉 B에서 B 프라임으로 갔을 때 요게 이제 니은 마그마가 형성되는 과정이고 요거는 초고철질인 멘틀이 녹는 거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어떤 마그마가 생긴다? 그렇죠. 현무암질 마그마가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A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녹아서 올라오는 이 마그마에 의해서 대륙 지각이 용융이 되는 그래프, 즉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기억, 즉 유문암질 마그마가 형성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게 되면은 기억이 분출하여 굳으면은 삼로갑이 형성되냐라고 했는데, 자, 지금 제가 표시를 좀 바꿔볼게요. 좀 여러분들이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자, 정확히는 기억이 아니고 요 부분, 요 밑에 올라와 갖고 녹이고는 요 부분이 이제 이 A 프라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기억 같은 경우에는 현무암질 마그마랑 유문암질 마그마가 섞인 안산암질 유문화가 마그마가 주로 분출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굳게 되면 분출해 굳는 거니까 우선 분출했다는 거는 공기 중에 노출이 됐다는 뜻이랑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세립질 암석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 그러면은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셋 중에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삼로감 즉 조립질 함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니은은 A 프라임이 아니라 B 프라임이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자, 디귿은 왜 맞습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유문암질 마그마보다 SiO2 함량이 조금 더 적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산암질, 자, 순서를 정리해 보면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SiO2 함량 몇 퍼 미만? 그렇죠.
SiO2 함량이 52% 미만인 경우가 이제 현무암질이다라고 보고 유물암질은 63% 이상이었어요. 자, 그래서 요 사이에 SiO2 함량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안산암질 마그마로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 지금 앞에 봤던 거는 이제 문제 패턴이 비슷한 걸 지금 아시겠습니까? 자, 물어보는 게 그래프를 전부 물어보는 게 아니고 보통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 기억 과정, 니은 과정이 너네 어디서 일어나는지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요렇게 녹았을 때 어떤 마그마가 형성이 돼? 라는 걸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물이 포함된 화강암이 이제 녹는 곡선 이 과정이었고 요거를 통해서 유무남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니은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열점 혹은 발산형 경계에서 주로 이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온도를 갖고 있던 멘틀 물질이 그냥 상승을 하면서 압력 하강에 의해 용융점이 그냥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알아서 녹게 되는 과정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현무암지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요거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로 이 니은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더라? 그렇죠. 멘틀 대류의 상승부, 즉 플룸이 상승하는 곳인 열점이랑 발산형 경계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유물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곳은 보통 섭입대 하부였죠. 그쵸? 섭입대가 있는 곳.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게 되면은 물이 포함된 암석의 용융 곡선은 A다라고 했는데 자, 선생님 화강암시에는 대립적인 물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래프에 나타나 있어요. 모르신 분들은 반드시 다시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포함된 용융 곡선 A 맞고요. 자, 근데 니은 해령 하부에서 마그마는 주로 기억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냐라고 했는데 자, 아까 여기서 판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자, 기억 과정이 아니라 저희 니은 과정으로 고쳐줘야 되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 니은 과정에 생성된 마그마가 굳으면은 현무암 혹은 반려암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강암이라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얘는 굳이 바꾸자면은 기억으로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판들이 만들어내는 첫 번째 경계 종류가 뭐냐? 두 번째, 이 경계 종류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마그마의 종류가 어떤 게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판 A랑 판 B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둘 다 해양판이고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요 가 같은 경우에는 발산형 경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랑 C 같은 경우에는 자, 해양판이랑 대륙판이 만나는 곳인데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섭입형 경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판 CD 같은 경우에는 판이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묻고 따지고 할 거 없이 발산형 경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자, 발산형 경계에서는 주로 유무남지 마그마가 분출되는 게 아니라 현무암지 마그마가 분출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요. 자, 나는 저희 섭입형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판 B가 해양판이고 판 C가 대륙판이니까 밀도가 더 큰 판이 섭입한다 그랬죠? 누가 더 큽니까? 그렇죠. 현무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해양판이 더 밀도가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 B가 밑으로 섭입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맞다 라고 볼 수 있고 자, 해구는 다가 아니라 수렴형 경계, 섭입형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가 아니라 나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자, 7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암석의 용융 곡선이랑 그 다음에 지하의 온도 분포가 나타나 있네요. 자, 우선은 이런 식으로 암석의 용융 곡선이
바깥쪽이 아니라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는 저희 해안판이 위치한 삽입형 경기가 주로 이런 경기를 띄었었죠. 그쵸? 왜? 해양 지각에 물이 있고 그 물 속에 있는 이제 암석 속에 들어있는 이 물, 즉 함수광물 속에 들어있는 물이 멘틀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멘틀의 용융 곡선이 바뀌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섭입대에서의 지온 분포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에는 판에 경계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점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발산형 경계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게 되면은, 자, 문제 조건은 제가 정확히 설명을 안 드렸네요. 자, 여기서 마그마가 생성될 때 응용곡선이 변한 걸 나타낸 거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두 개 다 섭입대에서 관련된 그래프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물이 포함되는 경우, 즉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은 암석에 함수광물이 있는 경우, 가의 용융 곡선은 나로 변한다. 그쵸, 맞죠? 멘틀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물이 포함된 용융 곡선은 다르게 그려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멘틀이 녹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멘틀 물질 자체가 초고체질이기 때문에 유무암질 마그마가 아니라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라고 바꾸셔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열점은 나 같은 조건이 아니라, 자,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이 온도 유전치 올라가면서 용융 곡선보다 온도가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나 조건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까지 예시를 들면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자, 8번은 지금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은 해구가 있다라고 돼 있고, 이 해구 근처에 이런 식으로 호상열도가 이 분포가 돼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구가 이제 있고 호상열도가 있는 경우에는 마그마가 우선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죠. 자,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요 나케이스처럼 이제 멘트 물질에 물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 즉 삽입대 하부에서 멘틀 물질을 녹는 경우가 이제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렇죠, 멘틀 물질이 이제 위로 올라와서 위쪽에 있는 대륙 지각을 막 가열을 한 다음에 이 대륙 지각이 녹게 되면 이게 두 개가 섞여서 안산음질 마그마가 분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A의 하부에서는 주로 압력 감소에 형성된 게 아니라, 자, 두 가지죠. 첫 번째, 물이 빠져나오면서 용융점이 내려간다. 두 번째, 온도 상승에 의해서 대륙 지각이 용융이 되고 그게 유무남질 마그마가 된다. 이 두 개를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압력 감소는 여러분 주로 어디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때의 이 과정이었죠? 그렇죠. 열점이랑 발산형 경계였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A에는 주로 안산함이 분포한다. 그렇죠? 아마 안산함질 마그마가 나왔고 그게 지표에서 묻으면은 안산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A에는 주로 안산함이 분포할 겁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진원의 깊이는 여러분 요 해구가 이제 판의 경계였고, 요 호상열도는 어디에 위치한다고 했냐면 섭입대 위쪽에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 쪽으로 갈수록 진원 깊이가 깊어지는 거기 때문에 A가 더 깊다, 맞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A, B, C 위치가 각각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알 수 되게 대표적인 곳들이기 때문에 이 위치 정도는 좀 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열도가 이제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섭입대가 위치한 곳이고, 자, B 위치는 이제 하와이 섬이 있는 열점의 대표적인 지형이고요. 자, C 같은 경우에는 안데스 산맥이 있는 섭입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그마에 관한 내용을 배웠으니 이런 것들을 보면 자동적으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은 첫 번째,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마그마가 이제 만들어지고 하부에서 두 번째, 어떤 종류의 마그마가 만들어지는지 이 정도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해석이 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기억부터 살펴보면 B의 화선은 어떤 판의 경계에 위치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 전에 니은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의 SiO2 평균 함량은 B가 더 낮냐라고 했는데, 그쵸? B는 현무암질, 나머지 A, C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하기 때문에 SiO2 평균 함량은 B가 더 낮을 겁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다 볼 수 있고요. 디귿 해구에 터입하는 판의 지각 나이는 A가 C보다 적다라고 보는 얘기했는데, 자, 요거는 좀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C 같은 경우에 섭입하는 판이 나스카판이라는 건데, 이 판의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에 비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서 유라시아판이랑 만나는 곳이 바로 1분 열도가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이 발산형 경계에서 같은 속도로 판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C 쪽이 조금 더 나이가 어린 애들이 섭입을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섭입하는 판의 나이는 A 쪽이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즈카 판에 대한 내용이 오늘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조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자, 지금 같은 문제 나오고 있죠. 해양팜이 삽입되는 곳이다 라고 지금 문제를 줬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얘기했던 거 어떤 거였죠? 이렇게 그림을 주면은 B랑 C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저 위치에는 어떤 마그마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B 위치에는 이제 대륙자가 녹은 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안산암질 마그마가 여기 있을 거고, C 위치에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그 다음에 요 마그마가 뿅뿅뿅 하고 올라와서 밑에 고임 이렇게 그림이 있죠. 여기에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존재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사전적 이 정보를 다 파악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부터 보시게 되면, 기억부터 보시게 되면 A에서는 주로 조립질 함석이 생성되냐라고 했는데 A는 분출해서 마그마가 분출해서 용암이 굳어서 함석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립질이 아니라 세립질 암석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 그다음 니은 B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그쵸, 지금 표시, 자, 유문암질 마그마랑 현무암질 마그마 섞여서 올라오는 부분이 B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 맞다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C에서는 멘틀 물질이 용융으로 마그마가 생성되냐라고 했는데, 물이 멘틀 쪽으로 들어가면서 용융점이 낮아지고 그게 녹으면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저희 여기서 많이 보던 거죠, 그쵸? 자, 우선은 이 용융 곡선이 물이 포함된 있는 거로 보아서 나가 해구 근처에서 용융 곡선일 거고, 지온 분포 및 용융 곡선일 거고, 가가 문제에서 제시된 열점에서의 어떤 지온 분포일 거예요. 자, 뒤에 이 지온 분포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어, 이 지온 분포가 이제 또 비슷하게 열점이 해당이 되냐 아니면은 발산형 경계에 해당이 되냐를 또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온 분포 그림 자체를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산형 경계에 관한 거는 어차피 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다루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게 되면은, 자, 가에서 분출하는 마그마는 주로 현무암질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열점에서는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 분출되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나는 열점이냐라고 했는데, 자, 이건 열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멘틀이 용융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나가 가보다 더 높냐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래프 자체를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녹는다는 거는 이 지온 분포, 즉 물질의 온도가 용융점보다 높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가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지온 분포가 용융점을 지금 넘어가는 부분이 대충 요 정도 부분이죠. 그래서 요 정도
정도부터 이제 물질의 용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용융점보다 온도가 높은 부분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용융이 되기 시작하는 곳은 여기 100km보다 더 깊은 이 부분도 용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멘틀 물질이 용융되기 시작하는 온도라고 하면은 지금 깊이는 이제 나가 더 깊은 건데 이 용융되는 이 곡선의 이 시작 부분 용융점을 보면은 얘는 대략 1000도, 이 친구는 대략 1500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가 더 용융점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 더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자, 1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A와 B가 각각 해령과 섭입대의 온도분포 중 하나다라고 지금 제시를 해 있고 X, Y, Z는 은사람질, 현무암질, 유문암질 셋 중 하나다라고 돼 있네요. 자, 우선은 지온분포를 보니까 이 물이 포함되지 않은 용융 곡선보다 온도가 지온분포가 높은 게 위치한 요 A가 이제 해구 근처 즉 섭입대에서의 지온분포에 해당이 될 거고 B가 해령에서의 지온분포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각각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질, 마그마를 분류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SiO2 함량을 가지고 분류하면 되겠죠. 그래서 Z가 현무암질, Y가 안산암질, 그 다음에 X가 유문암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게 되면은 A는 물은 암석의 용융 온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그쵸? 자, A에서 즉 섭입대에서 물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암석의 용융 온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사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요게 멘틀 물질로 사실 바뀌는 게 조금 더 좋은 표현이긴 합니다. 자, 근데 굳이 암석의 용융 곡선이라고 문제 조건을 줬기 때문에 요거는 요 표현을 따라가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제 학교 문제 줄 때는 멘틀 물질의 보통 용융 곡선이다 뭐 이렇게 한번 줄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니은 안산암질이 이제 지하 깊은 곳에서 굳으면 즉 조립질인 암석은 반려암이냐라고 했는데 이건 반려암이 아니라 삼로감이다라고 바꿔서 써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 B에서 생성되는 마그마는 주로 X냐라고 했는데 B는 해령이죠. 해령에서는 주로 어떤 마그마가 생깁니까? 그렇죠. 현무암실 마그마가 주로 생기기 때문에 주로 X가 아니라 Z가 생긴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13번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지온분포를 3개를 다 주고 요거에 대해서 너네 비교해봐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해령이랑 10점 정도는 여러분들이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은 A가 지온분포 즉 지하 온도분포에 해당이 되는 그래프고요. B가 용융곡선에 해당되는 그래프입니다. 어떻게 판별합니까 선생님? 용융곡선이 보통 지온분포보다 높은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주로 이제 지온분포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걸로 판별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가장 눈에 띄는 게 다가 바로 섭입대 부근에서의 이 그래프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첫 번째, 용융곡선이 이런 식으로 물이 포함되는 섭입 용융곡선 이렇게 이런 식의 분포를 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가가 해령, 나가 열점에 해당되는 그래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형태를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게 되면은 마그마가 생성되는 깊이는 가지역이 나지역보다 깊냐라고 물어봤는데 요걸 아까 제가 어떻게 판단한다 했죠? 그렇죠. 이 지온 분포가 용융점보다 낮게 되는 상승을 하든 뭘 하든 이 용융점보다 이 지하 물질의 온도 분포가 높아지는 때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해령 같은 경우에는 50km 위부부터 아무리 물질을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50km 위부터 이
멘틀 물질이 용융점을 넘어가는 때가 있고, 자, 근데 열점 같은 경우는 100km 정도부터 용융 곡선보다 이 지하 물질의 온도가 높아지는 구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온도를 상승시키게 되면은 여기 이 부분이 잘 보시면은 이 부분이 열점에서 지온 분포보다 용융점이 더 낮기 때문에 마그마 생성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지역이 더 깊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억은 틀렸고요. 자, 암석권의 평균 두께는 가지역이 다지역보다 두껍냐라고 했는데, 자, 암석권 즉 판의 두께는 해양판이나 대륙판이냐를 또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암석권의 평균 두께가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조건 해양판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 같은 경우에는 섭입대에 해양판과 대륙판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 해양판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평균을 따지자면은 대륙판도 섞여 있을 수 있는 지역이 더 두껍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지역이 더 두껍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다지역의 하부에는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냐라고 했는데, 자, 여기는 이 플룸이 하강구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니은이 다지역이 두껍다라는 의미 써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디귿 같은 경우 섭입되기 때문에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차가운 플룸이 하강하는 것이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현무암에 대한 데이터로 줬을 때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요 강물의 함량이 쪽쪽쪽 나와 있는데, 자, SiO2 함량이 사실은 주된 이제 데이터긴 해요. 자, 근데 이걸 알려주는 학교마다 SiO2 함량을 보지 않아도 이 주요 광물 함량을 봤을 때 판단하는 이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는 사실 이 내용 사실 자세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SiO2 함량이 적을수록 구조가 단순한 감람석, 희석, 각섬석 같은 광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SiO2 함량이 많을수록 석영, 장석, 정확히는 나트륨 계열의 장석, 요게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화산암 이름 각각 적어보면은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그 다음에 반려암, 섬로암, 화강암, 이렇게 저희가 이름을 매칭시킬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게 되면은 A는 D보다 광물 입자 크기가 대체로 크냐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세집진이냐 조립진이냐 따지는 거죠. 누가 더 큽니까? 그렇죠. 조립진, 즉 심성암인 D가 더 광물 입자 크기가 더 클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 니은 C는 E보다 밝은색의 광물의 비율이 대체로 낮냐라고 하는데, 자, E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자, SiO2 함량은 가지고 일단 충분히 풀 수 있어요. SiO2 함량은 C가 더 많기 때문에 밝은 광물 함량은 C가 더 많다라고 바꿔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디귿 F에서는 석역, 장석, 흑음모 등 대체로 조립지를 조직 이루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대체로 요런 광물들이 함량이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디귿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조립지 조직인 게 심성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자, 마그마가 형성되는 지역 A, B, C 나타나 있고요. 자, A는 지금 발산형 경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무암질 마그마, 즉 어떤 요인에서 만들어진다? 압력 감소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고, C에서도 이 섭입하는 이제 지각에 있는 함수 광물이 빠져나오면서 그래서 멘틀이 이제 높게 되는 건데, 요거는 용융점 하강이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온도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나그래프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보는 형태가 아니라 단순히 잘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주로 보는 형태는 이런 식으로 X축이 온도, Y축이 깊이인 그래프였어요. 그런데 나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Y축이 온도, X축이 깊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거가 지금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그래프를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지금 요 지온 분포에서 이 용융점이 하강한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게 C에 해당하는 이제 마그마 형성 과정일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역이 바로 압력 하강, 즉 A에 해당하는. 이 온도는 그대로 유지가 된 채 그 물질이 그대로 올라오면서 용융점에 도달하면은 그때 이제 녹게 된다라는 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게 되면은 생성되는 마그마의 SiO2 함량은 B가 A보다 많냐라고 했는데 B는 유문함질 마그마이기 때문에 SiO2 함량이 더 많죠. 그리고 A는 현무암질이기 때문에 SiO2 함량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적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B가 더 많다.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니은 물의 공급에 의해 멘틀 물질이 용융되는 깊이는 해양지각 하부에서가 대륙 하부에서보다 깊냐라고 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물의 공급에 의해서 이 용융이 시작되는 깊이가 누가 더 높냐라고 했는데 자, 해양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자, 지금 보면은 지온 분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어느 부분이 이제 자, 시작되는 깊이라고 하는 거는 땅에서부터 깊이를 재야 되는 겁니다. 아래서부터 올라오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지하의 온도 분포랑 물이 포함된 이 용융 곡선이랑 만나는 깊이가 누가 더 낮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접점이 해양의 온도 분포가 조금 더 깊이가 낮은 곳에서 이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과 만나는 곳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공급에 의해 멘틀의 물질이 용융되기 시작되는 깊이는 해양 지각이 더 얕다라고 바꿔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니은은 B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해당하냐라고 했는데 니은이 아니라 디귿에 해당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16번입니다. 자, 이 대체로 제가 서울 시내에 있는 이제 희끄무리한 산들은 주로 중생내 화강암으로 구성이 돼 있고 제주도, 그다음에 한탄강 모든 제주도가 아니지만 대체로 제주도의 주상절리 이런 거 나오면은 기둥 모양 현무암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 외에 울릉도 독도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가가 현무암으로 구성이 돼 있고 나가 화강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환상절리 같은 경우에는 압력감소 즉 땅 위에 막 흙들이 묻혀 있다가 이게 흙이 걷히면서 이제 안에서는 계속 밖으로 미는 힘이 계속 강하기 때문에 여기 약해지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환상절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서도 잘 나타난다라고 바꿔주셔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SiO2 함량은 가의 암석이 나의 암석보다 낮냐라고 했는데 자, 현무암으로 주로 구성된 가가 현무암질 함량이 더 작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광물 결정의 크기는 가의 암석이 더 크냐라고 했는데 자, 가는 현무암, 얘는 세립질, 그 다음에 나는 조립질이기 때문에 광물 결정의 평균 크기는 나가 더 커야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틀려서 정답은 니은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입니다. 자, 17번처럼 아까 저희 앞에 문제 보시게 되면 3번처럼 이렇게 이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진 찍는 건 경우가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스케일을 똑같이 제시를 해주고 이 광물의 크기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도 자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자, 설악산 울상바위 같은 경우에는 얘는 화강암이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현무암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광물의 크기도 B가 조금 더 작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염기성암이고 둘 중에 산성암이라는데 자,
SiO2 함량이 많을수록 염기성함에 해당하고 산성함에 해당을 하고 SiO2 함량이 낮을수록 염기성함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iO2 함량이 많은 A가 염기성함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게 되면은 어두운색 광물의 함량은 A가 더 많은 게 아니라 현무암, 즉 SiO2 함량이 더 적은 B가 더 많다라고 바꿔주셔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니은 암석이 상승되는 시 마그마의 냉각 속도는 A가 B보다 느리냐 했는데 이거는 굳이 암석 종류를 모르더라도 여기 있는 광물들의 크기를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물의 크기가 더 큰 화성암인 A가 냉각 속도가 조금 더 느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가 더 느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지금 이거 고지자에 관련된 얘기죠. 자,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지는 암석 같은 경우에는 이 암석이 만들어질 때에 잔류자기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번 정답은 니은 디귿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자, 화산암에 이제 마그마 굳는 위치별로 어떤 종류의 화성이 생기냐를 이제 표시를 한 거고요. A가 죄송합니다. 화산암이 생기는 곳, 그 다음에 가장 깊은 암반에서는 심성암, 그 중간 위치에서는 반심성암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게 되면은 세립질 조직 암석은 A에서 즉 가장 잘 조직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냉각 속도는 A, B, C 땅이랑 가까울수록 냉각 속도가 더 빠르고요. 자, 거꾸로 돼 있네요. 냉각 속도는 오히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근데 유문암은 심성암이 있는 C에서 관측될 수 있냐라고 유문암은 세립질 암석 즉 화산암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C가 아니라 A에서 산출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셔야 될 겁니다.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14번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9번처럼 이렇게 구성 광물만 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복습 다시 해보면은 SiO2 함량이 많을수록 어떤 친구가 많더라? 석영이랑 장석 중에서도 칼륨 계열 장석이 많다라고 나트륨 계열 장석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적을수록은 감람석, 희석 이런 종류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A가 상대적으로 SiO2 함량이 적은 놈이라 볼 수 있고 B가 상대적으로 SiO2 함량이 많은 놈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A가 현무암, B가 화강암에 해당된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 맞고요. 유색 강물의 부피비는 이 SiO2 함량이랑 반비례하기 때문에 A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구성 강물의 입자 크기는 이제 조립지된 화강암이 더 클 거기 때문에 A가 더 작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자, 그래서 19번 같은 거를 20번 같이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거는 SiO2 함량을 중심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현무암질 마그마랑 유구암질 마그마 구분짓는 기준이 SiO2 함량이었기 때문에 SiO2 함량이 적은 놈이 현무암질 마그마에 들어갈 거고 SiO2 함량이 많은 게 유문암질 마그마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A가 현무암질, 그 다음에 B가 유문암질 마그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게 되면은 A는 유문암질 마그마다. 틀렸죠? 현무암질 마그마고.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칼슘 계열.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자료 해석하면 사실 볼 수는 있기는 한데, 자, 칼슘 계열의 이 질량면 A가 더 크냐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산화, 칼슘의 이 구성 질량면 A가 더 크죠. 그래서 A가 더 크다. 맞다라고 볼 수 있고, 유색 강물은 A보다 B에서 많이 정출이 되냐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SO2 함량 적은 애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겁니다. 자, A가 더 적죠. 그렇기 때문에 유색 강물은 A에서 더 많이 정출이 돼야 될 겁니다. 정답은 니은만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자,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계아가 형성이 될 때
이제 고지자기가 떨어진 대륙에서 지금 두 개로 마치 해석이 되는데 원래는 고지자기라고 하는 거는 한 곳에만 있기 때문에 요거를 딱 합쳐보니까 한 곳만 보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대륙은 원래 같이 있었을 거다라는 그런 골자의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알고 계셨어야 되고, 자, 일단은 기억은 뭐 사실 이거는 판단할 게 없죠. 자, 무조건 한 대로 생겼으면은 잔류자기는 무조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기억 맞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니은 A와 B 대륙 사이는, 자, 초대륙이 형성될 때는 이제 수렴형 경로에서 대륙이 만나기 때문에 무조건 스곡산맥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다라고 볼 수 있고, 지자기 북극은 시기를 언제를 물어보든 반드시 한 군데만 존재한다라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입니다. 자, 남반구에서 해령의 고지자기 주변 분포를 나타낸 거다라고 지금 제시가 돼 있고요. 자, 정자극기에서 우선 복각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해령이 일단은 남반구에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진북방이 어딘지 살펴보니 이 그림상에서 왼쪽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의 기준은 제가 지금 우측에 표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이거 가지고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기억. A의 해양 지각은 생성된 주 남쪽으로 이동했냐라고 했는데, 자, 해령을 기준으로 판이 양쪽으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건데, A가 위치한 판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해수면에서 해저로 발사한 음파의 왕복 시간은 A 부근보다 B 부근에서 기냐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저 지형에서 이 해령 근처에서 수심이 어떻게 분포를 하냐를 기억을 하고 계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령을 기준으로, 즉 열곡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 분포로 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기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로 바뀌냐? 해령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이 어딥니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랑 B 지점 중에 해령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B 지점이기 때문에 B 지점에서 음파의 왕복 시간도 더 길게 측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디귿 A가 C보다 고위도에 생성됐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요거는 이 복각 뒤에 붙어 있는 숫자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두 개의 숫자를 비교를 해보니까 일단 둘 다 전부 같은 해령에서 만들어졌을 건데 해령도 움직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각 뒤에는 숫자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고, 자, 복각 뒤에는 숫자가 이제 어떤 거로 대용으로 쓸 수 있냐? 위도의 대용으로 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복각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큰 C가 더 고위도에서 이제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가 아니라 C가 더 고위도에서 생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주차 워크북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